이 동영상은 교육부와 교육개발원에서 배포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자료를 개별 학교 상황에 맞도록 수정한 것입니다. 이 동영상은 공식 자료가 아니므로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른 설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요. 공식 PPT는 여기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작물 사용은 선생님만 가능하시고요. 화면 캡처해서 옮기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수백만 원을 배상해야 될 수도 있고요. 댓글과 자료 공유는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글쓰기 올리기 전에 충분히 고민하고 올리셔야 되고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심각한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때 우리를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료진들 뿐만 아니라 위급한 일이 있을 때 도와주시는 분들, 범죄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경찰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는 이런 분들의 역할을 모두 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죠? 바로 선생님들입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부당하게 침해를 받게 되면 여러분들을 제대로 지켜주기도 어렵고 수업을 하기도 어렵겠죠. 그러면 그 피해는 모두에게 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들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면 질병이 번질 것이고 소방관들이 활동하지 못하면은 불을 끄지 못해서 모두 불타버리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역할을 제대로 알고 그분들이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같이 도움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가장 큰 도움과 혜택은 누가 받을 거죠? 바로 여러분들이 받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개념이 잘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의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호받기 위해서도 중요한 겁니다. 선생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당해서도 안 되고 누구도 이런 일을 당해서 안 되는 것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겠죠. 부당하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해야 되고 또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처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당연한 것들을 우리는 자주 잊고 살아요. 선생님께 이런 행동이 발생하게 되면 모든 학생이 피해를 받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교육받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을 존중해야 되고요. 앞으로 설명한 행동들은 친구들한테 하면 학교폭력이고 누군가한테 하더라도 어떤 사람에게 하더라도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그냥 넘어가겠지라고 생각했다간 큰일 날 수 있는 겁니다. 크게 보통 형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상해, 폭행, 협박 이런 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을 알아둘 때가 됐고요.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 성폭력 범죄, 이게 여러분들은 성적인 호기심이나 뭐 장난으로 하겠지만은 이게 나중에는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보통신망 발달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정보 유통 행위를 하게 될 수도 있고 여기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선생님의 어떤 활동을 방해한다는 것은 업무 방해 내지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폭행을 알려드릴 텐데 폭행이라는 건요. 좁은 의미에서는 신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난폭한 행동은 다 폭행에 들어갑니다.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게 되면 상해죄가 돼 가지고 7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굉장히 강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폭행은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때리려는 흉내만 낸 경우도 난폭한 행동이기 때문에 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든다든지 때리려는 신용을 하는 것조차 모두 다 폭행죄가 될 수도 있으니까
남에게 겁을 주기 위한 행동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신체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포심을 일으키도록 해를 끼칠 것처럼 말하는 걸 협박이라고 합니다. 뭐 "그만두게 하겠다." 친구들끼리 장난처럼 하다가 심해질 수도 있는데 "죽여버린다." 이런 말 쓰기도 하죠. 아니면은 멀리서라도 뭔가 해를 끼칠 것 같은 동작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도 우리나라 법에서는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만 갖고 있는 거, 실제로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라면 협박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 조심해야겠죠?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있어요. 명예를 훼손한다는 건요, 다른 사람들에게 사실이든 허위 사실이든 그것을 퍼뜨려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서 뭐 누군가한테 험담을 한다거나 있지도 않은 사실들을 과장해서 지어내서 말한다거나 하는 것들 다 명예훼손에 해당하게 됩니다. 물론 진실을 말하더라도 그것은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고요. 한 명한테 말하면은 그것이 괜찮겠지 하지만 가장 빨리 전해지는 매체가 있어요. 너만 통신이라고 해서 "너만 알고 있어."라고 하면요. 그 소문은 딱 한 명한테 "너만 알고 있어."라고 하면서 또 한 명한테 전달되고 그러다 보면 모두가 다 알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모욕죄라는 것이 있는데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 없이 기분 나쁜 말을 하고 상대방을 비하하면 모욕죄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놀리기나 욕설 같은 것들이 모욕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것도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면서 '아 이건 부당하다.'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면요. 뒤에서 불평만 하지 마시고 한번 그 사실을 정리를 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부당한 것인지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고 그래도 내가 판단이 안 된다 하면은 뭐 거기에 학교에 있는 여러 선생님들과 상의하거나 교육청의 인권센터 같은 데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는 것 자체로는 여러분들이 뭐 보복을 당한다거나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것이고 정말 학교에서 뭔가 잘못한 일이 있었다 하면은 그걸 시정하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이제 민주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부당한 것에 대해서 문의를 한다는 거 알아본다는 거.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거기에 과장하거나 거짓말을 섞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해서 거짓으로 신고를 했다. 곤란하게 할 목적이다 하면은 무고죄라고 해서요. 굉장히 강하게 처벌됩니다. 아까 나온 것 중에서 가장 강하죠. 1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해서 거짓말로 신고를 하시면 안 됩니다. 흔히들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 낙서 같은 걸 하죠. 그래서 망가뜨리는 거는 재물 손괴라고 하고요. 이게 또 공공기물 같은 경우에는 공용물 내지 특히 문서 같은 경우는 공용 서류 파괴라고 해서 이것도 함부로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굉장히 큰 범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망가뜨리면은 변상을 하셔야 되고요. 학교에 보면은 기분 나쁘다고 주먹으로 유리창 깨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 자기 손부터 다치지만 학교 유리창 당연히 변상해야 되죠. 돈 물어내고 여러분 용돈에서 깎이겠죠. 근데 그 목적이 교사한테 불만을 표출할 목적이다. 혹은 뭐 선생님이든 누군가한테 욕설을 썼다. 그러면은 앞에 나와 있었던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또 재물손괴까지 함께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처벌 수위가 올라가겠죠. 참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하기도 좀 민망하긴 한데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피해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받아서도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하면은 성범죄자로 이제 전자발찌 착용되고 각종 취업에 제한이 따를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난으로 쉽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성희롱으로 보면은
비교적 성범죄보다는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더 심해지면은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것들인데 아주 작은 행동부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 육체적인 성희롱이라 그냥 몸을 접촉하는데 가까이 붙어 앉는다든지 하면서 불편함을 준다. 이런 거 육체적 성희롱이고요. 어깨 뭐 이런 부분들을 만지거나 들춘다 할 때 좀 더 심하면은 뒤에서 말하겠지만 강제 추행이 돼서 굉장히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언어적 성희롱도요. 상대방한테 성적인 말로 평가하거나 비유하거나 말하고 강요하거나 인제 성과 관련된 말을 맥락 없이 막 던지면요. 이거는 언어적 성희롱 좀 더 심하면은 앞에서 말했던 모욕죄나 명예훼손 같은 걸로도 될 수가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뭘 보여준다거나 하는 것들도 시각적 성희롱이고요. 이게 더 심해지면요. 인제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개념 없이 이런 잘못을 할 수가 있는데 특정 대상에게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은 교실에서 누군가한테 직접 하진 않았지만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 하는 것도 불쾌감을 주는 환경을 조성했다 하면은 혹은 그 안에서 불쾌해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성희롱이 성립되고요. 같은 성별끼리도 성적으로 불쾌감을 느끼면은 그것도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사회의 평균적인 사람들이 음란하다고 느끼고 성적으로 불쾌감을 느낀다 하면 성희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 보면은 더 큰 일을 저지르게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전자발찌도 차게 될 수가 있고 취직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이런 전과가 생기면요.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가 없으면요. 옷깃이든 뭐 머리카락이든 손 같은 거 절대 만지면 안 됩니다. 그걸 성추행이라고 하고요. 신체 접촉이 민감한 부위에 발생하게 되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기가 뭐 세 보인다거나 용기 있다는 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건요. 공연 음란죄라고 해서 이것도 다 벌금과 징역으로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시각적 성희롱이 좀 더 심해지면은 음란물 제조, 음화 제조 그걸 또 보여주면 반포라고 해 가지고 이거 여러분이 최근에 신문지상에 많이 나왔던 언론에 많이 나왔던 엠번방 사건 같은 것도요. 여기서 더 심해진 것들입니다. 장난이나 호기심으로도 이런 행동을 절대 하면 안 되고요. 많이 일어나는 것들이 촬영하거나 몰래 촬영하거나 보여주거나 하는 것들 전부 다 불법입니다. 보여달라고 하거나 보여주는 것들까지도 유포 행위, 반포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강제 전학이라든지 음 성범죄자로 법원도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엠번방 사건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전 정보통신망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요. 직접 하는 것보다 물리적인 공간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처벌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보통신망을 뭐 SNS나 인터넷 통해서 하는 것이 너무나 쉽겠지만 처벌은 훨씬 더 심합니다. 왜냐? 전파가 너무 쉽거든요. 그리고 지워지지도 않고요. 자, 다시 말하지만 전달한 사람, 공유해 준 사람, 보여달라고 한 사람 모두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우연히 발견해도 바로 신고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여기에 공범이라는 누명을 벗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정도가 약하게는요. 여러분들이 "선생님 수업하지 말아요." 하면서 뭐 떠든다거나 방해한다는 것들도 넓은 의미에서는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어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처벌이 강하죠. 여기에 가끔씩 정말 여러분들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은 아니지만 가끔씩 크게 수업을 방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것도 형법상의 범죄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학생이기 때문에 많이 봐주면서 교육적으로 풀어가려고 노력하십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고맙게 여기고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인식을 가져야겠죠.
근데 잘 타일러도 안 되는 수준이고 너무 심각하다 하면은 다른 친구들까지 너무 많은 피해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심각한 침해 행동을 하는 학생들은 교권보호위원회라는 곳에 갑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뭐 요즘은 심의위원회라는 곳과 비슷한데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 있고요. 심하게 되면은 출석 정지, 반을 바꾼다거나 전학을 가게 된다거나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퇴학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해서 이런 데 올라가게 됐다. 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신속하게 반성하고 제대로 깊이 반성하고 사과하면은 조치를 줄일 수가 있고요. 물론 앞으로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죠. 근데 여기서 더 심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소년법에 따라서 여러분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비슷하지만 이게 100시간, 200시간 이런 정도로 굉장히 심하죠. 그리고 보호 관찰관이란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1년, 2년 정도 그 배정이 돼서 여러분들이 밤에 어디 돌아다니진 않나, 행동 잘 하는지, 뭐 학교 잘 다니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하시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더 나쁜 행동을 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뭐 보호 시설에 위탁이 된다거나 이제 병원 같은 곳에서 생활하게 된다거나 더 심하면은 소년원에 가게 됩니다. 소년원에 간 거보다 더 심각한 행동을 한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보통 뭐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제 중학교 이상 되면은 전과자가 될 수도 있어요. 벌금이나 징역형까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교도소, 소년교도소라는 데 갈 수가 있고요. 전과 기록이 남으면은 취업하기도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또 다른 일로 경찰서에 가게 된다든지 재판을 받게 된다든지 할 때 전과자로서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일에 엮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실수로 욱하는 성질에 이런 데 가게 됐다면은 더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깊이 뉘우쳐야겠습니다. 보통 이런 게 여러분들이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해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들이 뭔가 여러분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근데 나만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모두의 입장을 생각해야 되겠죠. 여러 학생들이 뭐 2-30명 되는 학생들을 통제하다 보면은 좀 개인한테는 좀 답답하고 기분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일단 여러분들이 행동을 멈추고 생각한 다음에 어, 내가 억울하다는 거 말하기 전에 내가 잘못한 건 뭔지 한번 생각하고 어, 행동적으로도 내가 상대방이 받아들이기에 좋은 자세와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두시는 게 좋고요. 선생님이 뭔가 실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 기분 나쁘게 여러분이 맞받아치면은 효과적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이든 선생님이든 마음이 진정된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이 효과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내가 화날 때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가라앉혀야 되는지를 연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마음속으로 숫자를 센다든지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쉰다든지 편안하고 즐거웠던 기억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마음을 일단 가라앉히고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 생각하고 일단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억울한 게 있으면은 뭐 글로 잘 정리를 해놨다가 부모님이나 혹은 다른 선생님들께 정중하게 여쭈면서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추천합니다. 나와 친구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를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거나 들었던 치매 사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본다든지 이런 상황이 또 일어난다. 나 혹은 친구가 이런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본인 혹은 주변 학생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이것들은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습관이 잘 배어 있어야 사회 나가서도 이런 행동으로 여러분이 피해를 받을 때도 정당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고, 또 이런 법이 잘 지켜지는 곳이 되어야지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